KFA 계약기간 쪼개기 꼼수 수면 위로 총대 맨 황선홍 감독 격차 더 벌어진다. 연령별 대표팀 4년 주기로 가야 5. 센 현장. 대한축구협회 KFA 위 계약기간 쪼개기로 인해 언제 자리에서 내려올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을 이끌어왔던 황선홍 감독 55. 이 연령별 대표팀 시스템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라고 목소리 높였다. 황선홍 감독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2024 아시아 축구연맹 U23 아시안컵 8강 탈락 후 27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 땅을 밟았다. 귀국 인터뷰에서 그는 앞으로 연령별 대표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시스템 개선이라며 4년 주기 장기 플랜이 있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전날 26일 황선홍호는 대회 8강전에서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와 연장 혈투 끝에 2-2 무승부를 기록한 뒤 승부차기에서 10에서 11로 패했다. 이영준, 김천, 위 퇴장 악재 속 고군분투했지만 웃지 못했다. 인도네시아전 충격패로 한국은 오는 7월 개막하는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 파리올림픽 아시아 예선을 겸해 열리는 이번 대회는 최종 성적 상위 3팀의 파리 직행 티켓이 주어진다. 4위는 아프리카의 기니와 플레이오프를 펼친다. 8강 탈락, 한국은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이 대회 전까지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매번 9회 연속 본선 무대에 올랐었다. 한국이 올림픽 본선 무대에 오르지 못한 것은 1984년 로스앤젤레스 대회 이후 40년 만이다. 황선홍 감독은 처참한 결과에 대해 변명하지 않고 고개 숙였다. 그는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 책임을 통감한다. 우리 선수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했다. 비난보단 격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한다. 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앞으로 연령별 대표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설명했다. U23팀을 이끌며 느꼈던 불합리한 부분을 끄집어내며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목에 힘을 주며 말했다. 황선홍 감독은 연령별 대표팀 운영 구조와 시스템은 절대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라며 제가 2년여 정도 U23팀을 맡으면서 느낀 점은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 같이 노력해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황선홍 감독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 시스템 중 하나는 KFA 계약기간 쪼개기 꼼수다. 그는 장기 계획이 있어야 한다. 지금 시스템은 이에 맞지 않다. 연령별 대표팀은 반드시 4년 주기로 가야 한다. 라고 설명했다. 4년 주기를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U23 대표팀을 맡은 황선홍 감독이 그로부터 오는 모든 리스크를 경험해봤기에 할 수 있는 말이다. KFA는 2021년 9월 황선홍 감독의 선임 소식을 전하면서 계약 기간은 2024년 파리올림픽 본선까지로 한다. 라며 장기 동행을 약속하는 듯했지만 2022년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중간평가를 거쳐 계약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전제를 달았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2023년 9월로 1년 미뤄지기 전 나온 선임 발표이기에 사실상 당시 황선홍 감독에게 보장된 계약 기간은 1년인 셈이었다. KFA는 교묘하게 계약 기간을 쪼개며 당장 결과물을 내란 압박을 황선홍 감독에게 가한 것이다. 반면 황선홍 감독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싶었다.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을 목표로 지난 2022년 6월 열린 U23 아시안컵에 21세 이하 선수로만 팀을 꾸려 출전하고자 했다. 2년 주기로 열리는 2024년 대회 땐 파리올림픽 티켓이 걸려있기에 2년 전부터 차근히 팀을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중간 점검 무대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2022년 9월에서 1년 연기되면서 황선홍 감독이 KFA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선 당장 2022년 6월 U23 아시안컵 우승이 필요했다. 조급함이 알게 모르게 자리하니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것은 욕심에 가까웠다. 8강에서 탈락했다.
일본과 우즈베키스탄은 황선홍 감독이 그리던 그림을 실제 적용했다. 그리고 이번 대회의 2년 전 주축, 당시 U21이던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을 다시 데리고 출전했고, 황선홍호와 달리 2024 U23 아시안컵 4강에 안착했다. 압박 속에서도 황선홍 감독은 2023년 9월로 연기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이번 U23 아시안컵까지 올 수 있었다. 그러나 감독 생명이 걸린 아시안게임에서 반드시 좋은 성적을 내야 했기에 황선홍 감독은 아시안게임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이번 U23 아시안컵에 100% 집중할 수 있었던 기간은 사실상 아시안게임 폐막 물결표 이번 U23 아시안컵 개막 때까지 약 5개월이 전부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KFA는 5개월 동안 집중해도 시간이 부족한 황선홍 감독의 집중력을 깨트렸다. 3월 A매치 2연전을 앞두고 위르겐 클린스만 A 대표팀 사령탑이 경질되자 바쁘디 바쁜 황선홍 감독에게 다급히 겸직을 요청했다. 중간 점검이란 보이지 않는 칼을 황선홍 감독에게 들이댈 땐 언제고 위기에 빠지니 이기적인 도움을 청한 것이다. 황선홍 감독은 결국 부탁을 수락했고 A 대표팀 임시지휘봉을 잡고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태국과 3, 4차전 1승 1무를 치렀다. 황선홍 감독은 겸직이 독이 됐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는 그 부분이 저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 이런 결과 U23 아시안컵 8강 탈락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다 라고 말했다. 황선홍 사령탑이 말하고 싶은 부분은 감독이 연속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아시안게임 성적에 따라 감독 수명이 좌우되면 아시안게임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저도 작년 9월 아시안게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4월 U23 아시안컵에 초점을 맞췄는데 아시안컵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았다.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라고 겪었던 어려운 점을 말하면서 이런 구조로는 아시아권에서 상대를 완전하게 제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격차는 더 벌어질 것 이라고 시스템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미 격차는 벌어졌다. 황선홍 감독의 우려는 현실에 스며들어 있다. 이번 U23 아시안컵 4강에 든 일본과 우즈베키스탄이 좋은 예다. 황선홍 감독은 나를 세우며 개선점을 말하고 있는 반면 KFA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 KFA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10회 연속 올림픽 출전을 위해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 모두 최선을 다했지만 아쉽게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축구 대표팀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저희 KFA에 총괄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향후 선수와 지도자 육성, 대표팀 운영 체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내 더 이상 오늘과 같은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라며 이제부터 문제점을 찾겠다고 또 뒷북을 쳤다. 당면 과제인 성인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을 잘 마무리 짓겠다. 라며 분위기 파악 못하는 뜬금없는 소리까지 했다. KFA 관계자는 입장문을 쓴 주체적인 인물이 있다기보단 협회 차원에서 사과문을 게재했다. 라고 밝혔다. 2021년 파올로 벤투 감독 체제의 한국 축구대표팀이 일본 원정에서 0에서 3으로 대패했을 때 정몽규 KFA 회장은 직접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나 40년 만에 한국 축구가 올림픽 본선에 나설 수 없는 한일전 패배보다 더한 처참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정몽규 회장은 말 한마디 없이 숨고 있다. 결국 이번에도 감독이 나서 총대를 메고 있다. 2. K리그 2포인트. 최초로 대행평가는 이미 끝났어야. 성남은 이제 결정해야 한다. 성남FC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할 때다. 지난 시즌 승격에 실패한 성남은 이기영 감독과 올 시즌에도 동행을 택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해외로 동계훈련을 다녀오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초반부터 선두 경쟁을 하며 다이렉트 승격을 목표로 나섰는데 3경기에서 1무 2패에 그쳤다. 결과와 더불어 경기력이 최악이었고 이에 성남은 감독 경질이라는 초강수를 썼다.
수석 코치였던 최철우가 감독 대행으로 나섰다. 최철우 대행은 전남 드래곤즈, 서울 이랜드 등에서 수석 코치를 역임했고 17세 이하 대표팀에서도 수석 코치직을 수행한 바 있다. K리그판에서 전술 능력이 뛰어나고 경험도 갖춘 수석 코치로 유명한 최철우 대행은 새 감독이 오기 전까지 팀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임무를 맡았다. 최철우 대행이 성남을 이끌 동안 구단 내부에선 새 감독 찾기에 열을 올렸다. 성남 출신 여러 감독들이 후보로 이름을 올렸고 선임에 가까워졌던 인물도 있지만 끝내 무산됐다. 그러면서 최철우의 대행 기간이 길어졌다. 이기영 감독이 경질된 3월 20일부터 약 40일이 됐고 코리아컵을 포함해 공식전 8경기를 치렀다. 최철우 대행은 8경기 동안 4승 3무 1패를 기록했다. 리그에선 무승부 기간이 길기도 했으나 대행 첫 경기였던 김포FC전에서 승리하며 첫 승을 따냈고 선두 경쟁을 하며 무패를 달리던 수원 삼성까지 잡아냈다. 후반 집중력이나 공격을 풀어가는 부분에 대해선 아쉬움이 있지만 전임 감독 때보다 경기력이 나아지고 무엇보다 잘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려고 하는 점이 보인다는 건 긍정적이다. 성남은 승점 11로 11위인데 4위 충북 청주는 승점 13이다. 순위는 이미 플레이오프권에도 멀어져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 아직 10경기도 치르지 않았고 벌써부터 승격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성남은 이젠 결정을 해야 한다. 새 감독을 데려와 새 판을 짤지 아니면 준수한 모습을 보인 최철우 대행을 정식 감독으로 승격시켜 올 시즌을 맡길지 선택할 필요가 있다. 최철우 대행이 적합한지 평가하는 건 이미 끝이 났어야 한다. 앞서 말한 대로 약 40일간 팀을 이끌고 8경기나 치렀다. 수원전 승리 여부와 상관없이 최철우 대행이 아니라고 판단됐다면 휴식기였던 지난 2주 동안 새 감독 물색을 했어야 한다.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선택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2024 시즌 목표는 무조건 승격이라는 말과 맞지 않는다. 한편 수원전 이후 최철우 대행은 정식 감독 여부에 대해 욕심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포커스를 맞춰서 하루하루 더 준비했다. 욕심이 되기 시작하면 집중을 못할 것 같아 개의치 않고 노력했다. 구단과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선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고 솔직히 답변했다.